토마토 마스터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략글들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모두가 노라고 하는 종목에 예스 하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예전 광고 카피를 조금 복사하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이 전문가님은 이제 엔저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낙폭이 컸던 정유주하고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략이 아주 적중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던 정유라든지 화학, 철강 등 소외주들의 순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대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SK이노베이션하고 GS, S-오일도 더 점진적으로 반등에 대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김형용 전문가는 외국인의 매도 기권, 시장 판세 분석 보고 계시고요. 김석철 전문가는 1%의 시선, 이 최고의 매매 기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는 전략글에서 종목으로는 LG생명과학, 또 NC소프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들 중에 김형용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도 기권, 이 표현은 기존에 숏 포지션을 갖고 있던 쪽들에서의 이 손절매성 환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 세력도 있습니다만 중기 세력이 일전에 한 차례 환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최근 이제 단기 세력은 만기를 앞두고서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 전일에 콜옵션을 좀 매수해가지고 약간 무마를 시켜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을 어제 다시 취했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환매수에 들어오면서 6,568억 정도 현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기에 밀기보다는 이제 조금 일정 수준 손을 감내하고 매수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낙폭 과대주 아주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쪽 보시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보름 만에 바닥에서 한 40%의 급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뭐 현대중공업은 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와 있는데 이런 쪽의 시세 흐름 좀 연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상태를 보면 말이죠. 그간에 이제 가장 좀 부진했던 종목, 실적이 안 좋았다든지 부진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이런 LG이노텍도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이런 이제 종목별로 해서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이긴 합니다만은 차트 위치가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약간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눌렀다가 재차 반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추가적으로 약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다수의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수출주에 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수주는 환율 급등세에다가 또 이제 어제 시황 보니까 글로벌하게 곡물 단가가 또 한 1에서 3%가량 좀 올랐더라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곡물 단가는 오르고 또 환율도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되면서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은 좀 지금 손절매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정신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 자체가요, 1097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이 엔화 약세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엔화 약세에 연동된 환율을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수순이 나왔기 때문에 내수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낙주가 되게 이제 반응이 나올 때 한쪽으로 매기가 쏠리면 다른 쪽은 또 매도를 하고 이런 형태가 이제 비일비재한데 지금 이제 저 윗에 있는 종목 내지는 아직까지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 안 됐다 싶은 종목들은 다시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서비스주,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의류도 마찬가지고, 내일까지 조금 더 하락 연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낙주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조금 더 하락 개연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섹터는 철저히 말이죠. 지금 실적이 발표한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옥석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도 이제 선도주 같은 경우는 좀 유지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비실한 종목들은 오늘 한 차례 매도를 했다가 금요일이나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다시 반격이 나오는 자리를 노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좀 어떤 쪽에 대한 접근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 이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252.5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눌러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수 자체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N자형 패턴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내지는 개별주 중에서도 그간에 이제 많이 시세를 분출했던 경기 민감 서비스보다는 경기주이면서 환율 상승이 되는 것에 일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엄밀하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낙주 중에서는 조선 기자재죠. 기계 부품,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조선이나 기계 이런 것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는 쪽은 반도체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사실 종목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종목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 그런 형태들이 오늘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재료, 이쪽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토마토 마스터 전략 김형용 전문가였습니다.